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자동차 극장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흑백 영화 속 연인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민서의 손, 그 가느다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로 다가오고 있었다. 괜찮아,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이 지수의 귀에 선명히 들렸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자리 잡은 이 낡은 자동차 극장은 지수와 민서의 첫 데이트 장소였다. 지수는 25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반면 민서는 28세, 캐나다에서 자란 한국계 이민자였다. 민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로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고 몇 번의 짧은 대화 끝에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민서의 자신감과 솔직함에 매료되었다. 민서는 지수의 조용한 따뜻함과 깊은 눈빛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두려워했다. 특히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왔다. 영화 재미없어? 민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좀 긴장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웃으며 지수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순간 지수의 세상은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듯했다. 민서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지수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자동차 극장의 스크린은 여전히 빛났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으로 좁혀졌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수는 대답 대신 민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그녀가 늘 꿈꿔왔던 자유와 용기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작은 마을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조용한 성격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서야, 나 사실 좀 무서워. 지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민서는 지수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지수야. 캐나다에서도 이런 감정을 숨긴 적이 많았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야. 그 말은 지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마주 쥐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동차 극장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대화. 지수의 몸이 굳었다. 혹시 누가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살폈다. 어두운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지만 누군가의 그림자가 멀리서 움직이는 듯했다.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이민서는 지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긴장이 묻어났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들의 관계가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 순간 민서가 지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지수야, 지금 이 순간 우리만 생각하자. 응.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지수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서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이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첫 데이트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는 시작이었다. 지수의 손은 여전히 민서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감싸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자동차 극장의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의 대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민서야, 혹시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고개를 돌렸다.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 민서의 미소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녀 역시 이 질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녀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랐다. 민서는 캐나다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로는 다시금 숨겨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도 솔직히 두려워. 엄마가 알게 되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자식의 행복을 빌지만 그 행복은 사회가 정한 틀 안에서만 허락되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다. 지수야, 나도 알아.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은? 그 말에 지수의 가슴이 다시 따뜻해졌다. 민서의 솔직함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동차 창문 밖에서 또다시 그림자가 스쳐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지수의 숨이 멎었다. 민서, 저기.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살폈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남았다. 혹시 아는 사람일까? 지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아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도 이곳이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천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지금 전화한 거지? 그녀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받아봐. 괜찮을 거야.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손이 떨려 전화를 받지 못했다. 결국 전화는 끊겼고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야,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 어디야? 걱정돼. 지수는 문자를 읽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가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해.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는 없어. 그냥 친구랑 있다고 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수는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를 친구로 소개하는 것이 싫었다. 민서는 그녀에게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가족에게 그리고 이 마을에 드러낼 용기는 없었다. 그때 자동차 극장의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 주위는 갑작스럽게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꺼진 거지? 민서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밖을 살피려 했지만 지수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 마, 민서야. 무서워.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다시 쥐며 말했다. 알았어, 여기 있을게. 우리 같이 있자.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지수는 민서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자동차 극장 밖의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누군가 그들의 차 근처를 맴도는 듯 했다. 민서는 지수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첫 데이트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마주해야 할 현실의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수와 민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자동차 극장의 스크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주위는 고요함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수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민서야,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까? 지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영화가 끝난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날카로운 소리에 두 사람의 몸이 굳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민서의 손을 놓고 몸을 웅크렸다. 민서는 침착하려 애쓰며 창밖을 살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누구세요? 민서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지수를 보호하듯 한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극장 관리인입니다. 스크린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점검 중이에요. 차에서 내리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상한 거 보시면 알려주세요. 지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관리인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날카로움이 있었다. 민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창문을 올렸다. 괜찮을 거야, 지수야. 민서가 지수를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민서야, 혹시 저 사람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 거 아니야? 우리 손잡고 있는 거 봤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민서는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설령 봤다 해도 그게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지수는 그 말에 완전히 위로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빠, 민호였다.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확인했다. 지수, 엄마가 걱정하셔. 어디야? 빨리 답장해. 지수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민서야,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자동차 극장을 빠져나왔다. 강원도의 좁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서와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서는 조용히 운전하며 지수의 손을 한 번 더 쥐었다. 지수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너도 그렇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를 슬픔이 묻어났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나도.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서는 차를 잠시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한 번에 다 해결할 필요는 없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지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췄다. 낯선 차 한 대가 그들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서, 저 차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같은 길 가는 차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차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속도를 조금 높였지만 뒤의 차도 속도를 맞췄다. 지수는 숨을 참으며 민서의 팔을 잡았다. 민서, 무서워. 민서는 지수의 손을 단단히 쥐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그들의 첫 데이트가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물들고 있음을 느꼈다. 어두운 도로 위, 민서의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달렸다. 뒤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는 마치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듯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지수는 창밖을 힐끔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저 차 정말 우릴 따라오는 거 맞지? 민서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침착하려 애썼다. 지수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일단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며 근처 마을로 향하는 갈림길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뒤의 차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왔다. 민서, 이거 무서워. 지수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민서의 팔을 잡았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너 지킬게. 약속해. 민서는 차를 한적한 주유소 근처에 세웠다. 뒤따라오던 차는 잠시 멈췄다가 방향을 바꿔 사라졌다. 지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민서, 혹시 누가 우리를 의심하는 걸까? 자동차 극장에서 누가 우리를 봤을지도 몰라. 민서는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설령 누가 봤다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녀 역시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다. 민서는 지수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지수의 집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지수는 차에서 내리기 전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오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겁내는 건 당연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랑 있으면 그 두려움이 덜해. 그녀는 지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지수는 집으로 들어가며 민서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야, 어디 다녀온 거야?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걱정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염려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다. 친구랑 영화 보고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어머니는 지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친구. 누구?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지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냥 서울에서 만난 친구요. 지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와의 첫 데이트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두려움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책들 사이에서 평온함을 찾으려 했지만 민서의 생각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민서였다. 지수야, 어제 정말 행복했어.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도전이 무엇일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수는 도서관의 책더미 사이에서 민서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심장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민서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 충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서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다. 민서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강원도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자유로울 거야. 민서가 전화로 말했었다. 지수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를 손으로 살짝 넘기며 지수에게 미소를 보냈다. 왔어. 오늘 좀 덜 긴장한 것 같네. 민서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금 그래도 아직 무서워. 지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무서워하자. 나도 사실 떨리고 있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캐나다에서의 삶,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쉽진 않았어. 가족들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였어. 지수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을 느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말했다. 넌 이미 용기 있는 거야, 지수야. 나랑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지수의 오빠, 민호였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왜 여기에? 그녀는 속삭이며 민서의 손을 놓았다. 민호는 지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지수. 너 여기서 뭐해? 민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를 힐끔 보며 말했다. 이분은 누구야?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민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친구야. 그녀는 결국 그 말을 내뱉었다.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가 걱정하셔. 요즘 너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수에게는 날카롭게 들렸다. 아무 일도 없어, 오빠. 그냥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거야. 지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민호는 더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다. 민서는 조용히 지수의 손을 다시 잡았다. 괜찮아, 지수야.
천천히 가자. 하지만 지수는 민서의 말에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민서를 친구로 소개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민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리고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서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녀가 진짜 자신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수와 민서는 자주 만났지만 매번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서는 지수의 망설임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지수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어느 날 민서가 한강공원에서 지수와 산책하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나도 알아, 민서야. 나도 이렇게 계속 숨기고 싶진 않아. 하지만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작아져. 그 순간 지수는 민서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서야, 나 너 정말 좋아해. 그리고 이 마음 숨기고 싶지 않아.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끌어안았다. 나도 너 사랑해, 지수야. 그들은 한강의 바람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지수야, 집에 와. 오빠가 무슨 얘기하고 싶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나 집에 가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같이 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거실에서 민호를 마주했다.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그 카페에서 만난 사람, 그냥 친구가 아니지?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오빠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오빠,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수, 나 너 오빠야.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솔직히 말해.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 나 민서를 사랑해.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 민서를 사랑해.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 너 이거 심각한 거야? 엄마 아빠가 알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 거야? 지수는 오빠의 말을 듣고 무너질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졌다. 며칠 후, 지수는 민서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서의 작은 아파트였다. 민서는 지수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지수야, 오빠랑 무슨 얘기했어? 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했어. 민서를 사랑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럼 오빠가 뭐래? 화냈어. 근데 나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무서워도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를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지수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며칠 후, 지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수의 눈물을 보고 결국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야. 지수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나 이 길 가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며 지수와 민서는 서로의 곁에서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마주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증명하는 시작이었다. 결국 지수와 민서는 서울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도전을 마주했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